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원하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코로나19 재유행 공포 확산, 주가 떨어지고 국채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어저께 이제 애플이 올라서 나스닥은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64%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1.86, 그리고 다우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 3%도 떴고요. 결국은 2.29%로 떡락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애플도 장중에는 이제 113달러까지 밀렸는데 115를 넘어가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9월 3일 마이너스 3%가 뜨고 팔았을 때가 120.88달러였으니까 어제 종가인 115.05달러는 약 5% 정도 싸게 산 꼴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장전에 113달러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한 절반 정도 사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114달러 정도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기로 생각한 주식의 절반씩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으면 이제 다시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마이너스 3%는 안 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3%가 뜨지 않는 한 여기서 이제 포지션 변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말뚝을 받고 어제 이제 추매를 했다면 평단가는 이제 더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는 동안 금이나 TLT나 TIP 등은 해지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가 안 돼서인데,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로금리니 TLT도 이제 같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금도 안 좋고, 그다음에 TLT도 안 좋고 TIP도 안 좋고 전부 이제 안 좋아서 나머지 일단 말뚝 박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 이제 달러만 갖고 이제 버텼다라는 거죠. 말뚝 박기 같은 경우는 JD 부자연구소 카페를 가 보시면 제가 이제 칼럼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말뚝박기를 하면서 평단가를 많이 낮추긴 했습니다. 말뚝박기 방법은 일단은 마이너스 3% 떴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애플이 한 20% 떨어졌다 그러면 한 20% 정도를 이제 총자산의 20% 정도를 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추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카페 가서 한번 보세요.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큰 두 가지의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기 부양책은 앞으로 이제 대선이 끝난 후 통과된다고 보고 있어서 큰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은 미국 대선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이제 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대선 불복을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거는 이제 어저께 마이너스 3%가 이제 끝나는 날이었죠. 그래서 10월 27일 새벽 5시 전까지 매뉴얼을 따른다면 들어갔어야 정상입니다. 어딜 들어갑니까? 세계 1등 주식 애플을 들어갔어야 되죠. 물론 비율은 이제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면 아무런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경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9일 장이 끝나고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 30일 새벽 5시 이후에 애플 실적이 발표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면 31일 토요일 새벽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징후는 애플의 이제 아이폰 12가 예상보다 판매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 이제 빅테크 주식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주식들, 요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은 쇼크를 이제 뉴스에 흘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닝일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게 만드는 이제 페이크를 좀 자주 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의 이제 예상 기대를 낮춰서 성과가 조금만 더 좋아도 어닝 서프라이즈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적이 정말 안 좋다면 하루에 이제 5% 이상 떨어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아무런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갖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뭐 이 경우에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애플의 어닝 쇼크에 의한 주가 하락.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닝 쇼크와 1등이 바뀌지 않는 경우, 1등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2등 그룹과는 약 20% 정도 시총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애플이 어닝 쇼크로 10% 이상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10% 이상 오르면 그때는 이제 1, 2등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났으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1등이 와 1등이 바뀌지 않는 경우 그냥 애플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순위가 안 바뀌면 그냥 갖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이내로 들어가도, 그러니까 시총이 10% 이내로 들어가도 애플을 팔고 2등 그룹을 사지 않고 그냥 추이를 지켜보다가 2등이 1등을 추월하면 그때 이제 애플의 50%를 팔고 새로 1등으로 올라온 주식을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1등과 시총 차이가 10% 이내에 들어와 가지고 애플을 50% 팔고 2등을 샀는데 다시 애플과의 2등과의 격차를 다시 10% 이상이 벌리면 애플이 이제 애플과 그 2등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 다시 2등 주식을 50% 팔고 애플을 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2등이 1등을 추월하지 않으면 그냥 애플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방식은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애플이 10월 29일 어닝 쇼크가 나고 급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새벽에 100%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뭐 60%만 들어갔다, 아니면 80%만 들어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남은 자산이 한 40%라면 떨어질 때마다 말뚝박기 하듯이 추매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은 애플이 110달러, 뭐 100달러, 9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고요. 그 정해진 구간에 들어오면 자산의 10%씩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110달러에 10% 들어가고 100달러 떨어지면 10% 또 들어가고 90달러 떨어지면 또 이제 10% 들어가고. 그러나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뭐 1, 2등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 2등이 바뀌는지 잘 살펴봐야 되죠.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이제 100% 다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 들어갔을 경우인데 뭐 이 경우라면 구간을 정해서 워시 세일을 통한 세금 절세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걸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워시 세일을 이용한 세금 절세법은 제가 이제 카페에 제 칼럼에다 써놨으니까 뭐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그 워시 세일을 이용한 세금 절세법,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세금이 좀 그 세금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는 뭐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절세법을 쓰시면 됩니다. 1, 2등이 바뀌지 않는 전제 하에 110달러까지 밀리면 전량 매도 후 다시 이제 110달러에 사는 뭐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100달러까지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뭐 100달러의 전량 매도 후 100달러에 다시 산다라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수수료만 나가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뭐 한 20% 100달러에 사서 120달러까지 올라서 내가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 5월에 그 저기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올해 이제 손실을 이제 내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워시 세일을 이용한 세금 절세법을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그러나 올해 이제 주식을 통해서 번 것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수료만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의 어닝 쇼크에 의한 1, 2등 순위 교체 시, 그러니까 애플이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순위가 교체되었을 경우는 애플을 50% 팔고요, 새로 올라온 1등 주식을 50% 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한 얘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거의 그 주식을 할 때는 계속 방송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장을
전체적인 장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유럽이 이제 망가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원화는 1129원대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6.6949 위안 정도로 달러당 위안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초강세를 띄우고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초강세로 갈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 대선 전에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따른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서 그 중국은 이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초강세 국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도 위안화 강세가 지속된다. 뭐 6.5위안까지 떨어지고 뭐 그 원화 같은 경우는 1,100원대를 뚫고 그냥 밑으로 막 떨어진다. 그리고 뭐 심지어 6위안대 밑으로까지 떨어진다면 중국 내수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6위안 밑으로 떨어진다면 상해의 위안화 시장을 노려야 되겠죠. 상해 이제 위안화 주식 시장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하면 유리할 주식에 초점을 맞춰서 사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내수주가 확실히 유망해지고 그리고 이제 수출주보다는 이제 수입하는 뭐 그 단가들이 낮아지니까 그런 쪽에다 투입을 하셔야 되고 뭐 홍콩 달러나 뭐 이런 쪽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위안화 강세가 되면 위안화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율에 대한 투자가 되니까. 자, 금은 이제 1900선을 오가면서 횡보 중이지 이제 떡락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경기부양책 통과는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막판에 타결될 수도 있으니까 횡보하면서 관망 중이다. 이 얘기는 뭐 그 금을 이제 대량으로 팔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주식에 이제 100%안 들어갔는데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었다면 나머지 달러는 금을 사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금은 경기부양책 통과가 확실한 호재이기 때문에 뭐 확실히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식은 경기부양책에 따라 수혜를 받을 종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게 정해지고 또는 실적 발표 영향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오르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기부양책 통과가 되면 무조건 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은이나 TIP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더 떨어지고 있다. 뭐 금은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또 금을 좀 일부 팔아서 또 주식을 사면 되겠죠. 저가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TLT하고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뭐 TLT는 이제 어저께 그 주가가 떨어진 것과 이제 반대로 0.93% 상승을 했고요.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0.801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TLT가 상승을 한 거는 채권 쪽으로 시장이 몰리면서 그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힘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를 보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0.6대에서 0.8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 1.0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0.8을 이제 평소에도 자주 찍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횡보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상승하면서 뭐 내일 새벽에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이제 새벽에 하락했으니까 이 나스닥 선물이 오른 거는 되게 바운스로 이제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단기적인 전망은 사실 무의미한 거죠. 뭐 이건 그냥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결론 및 뭐 미세 조정. 경기부양책은 대선 전에 통과되기 힘드니 이제는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주가 올라가면 지켜보고요. 주가 떨어지면 추매와 워시세일로 대응하라라는 거고 워시세일은 참고로 미국인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는 절세가 안 되고요.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한국인이 한국 주식을 한다. 이것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거래세만 내고 뭐 대신에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이 되나 뭐 대주주 같은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략 매도 후에 말뚝박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마이너스 3%가 뜨기 전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 디폴트는 항상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원하며 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